코로나 확진자 수가 정점을 향해 가면서 이제는 언제 어디서 코로나에 걸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. 차라리 빨리 확진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죠. 확진 뒤 회복되면 면역을 갖게 돼 팬데믹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인데 맞는 얘기인지 따져보겠습니다. 자, 최원희 기자, 일단 한번 앓고 나면 다시 걸리지 않을 거라는 게 보통의 생각인데 실제로 완치 뒤에 다시 걸린 분들이 많습니까? 방역당국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최초 확진 90일 뒤 또 감염되거나 90일 전에 감염됐으면서 증상이 있는 경우를 재감염 추정 사례로 분류하는데요. 예. 코로나 발생 첫 해인 2020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국내 재감염 추정 사례는 247명입니다.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된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159명이 나왔는데요.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올 1월과 2월 두 달에만 86명이 나왔습니다. 현재 확진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재감염이 차지하는 비중은 0.0082%로 아주 낮긴 합니다. 전 세계적으로도 재감염 발생률이 0.02에서 1%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. 예, 뭐 그 비율이 미미하긴 합니다만 오미크론 발생 이후에 재감염 사례가 늘어나는 건 사실이군요. 네, 해외에서도 비슷한 추세입니다. 미국 뉴욕주에서는 오미크론 등장 뒤부터 재확진 사례가 급증했습니다. 올 3월 초까지 보고된 재감염 중 84.6%인 약 16만 7천여 건이 지난해 12월 이후에 나왔습니다. 국제학술지 네이처에도 비슷한 연구가 실렸는데요. 영국에서 오미크론 등장 전인 11월 중순 이전에는 재감염이 전체 확진자의 약 1%에 불과했는데 2월엔 10%가 됐습니다. 한 번 확진이 되면 항체가 생긴다고 하는데 왜 또 걸리는 겁니까? 네, 흔히 생각하시는 대로 전문가들도 확진 뒤 완치되는 게 백신보다 면역 효과가 더 좋다고 얘기합니다. 예. 체내에 형성된 바이러스 양이 일정하다라고 하면 백신보다는 자연 감염이 훨씬 더 좋은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. 같은 종에 또 걸릴 확률이 극히 낮은 건 사실입니다. 하지만 새로운 변이가 등장하면 재감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 특히 오미크론은 기존 변이보다 전파력도 높은 데다 면역 회피 능력까지 강한데요. 최근엔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, 스텔스 오미크론이 국내에서도 빠르게 확산해서 이달 둘째 주 검출률이 26.3%를 기록했는데 기존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약 1.5배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덴마크에서 오미크론 확진자의 스텔스 오미크론 재감염 사례가 일부 발견됐고요. 또 델타와 오미크론이 섞인 델타크론 변이도 유럽을 중심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재감염 가능성이 있습니다. 슈퍼 면역이라는 건 없다. 변이가 많은 바이러스일수록 백신 접종 효과도 떨어지고 그전에 감염됐던 사람에서 생긴 항체 면역도 방어를 못하게 되는. 그러니까 변이가 또 등장하면 재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군요. 네. 이 재감염 시의 증상은 어떻습니까? 재감염 시 최초 확진 때보다는 증상은 가벼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지난해 11월까지 국내 재감염 추정 사례 중 무증상 확진자가 유증상 확진자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. 또 덴마크 당국이 오미크론 확진 뒤 스텔스 오미크론에 걸린 사례를 분석했는데 주로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젊은 층이 가벼운 증상을 경험했다라고 했습니다. 예, 재감염되는 사례가 아주 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슈퍼 항체는 없다. 끝날 때까지 끝나는 건 아니다. 끝까지 조심하셔야겠군요. 네. 예,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.